하는 거 이해 안 가시면은 다시 들으셔도 되고요. 갈게요. 자, 먼저 설명을 좀 할게. 자, 우리가 지금 대단원 2단원 들어가는데 가도록 하죠. 얘 왜 이거 뜨냐? 자, 다시 강조합니다. 대단원 2단원 합니다. 자, 대단원 2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우선은 그 전에 얘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걸 공부합니다. 대단원 2단원은 이걸 공부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제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대단원 2단원의 제목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네, 좋습니다. 자, 대단원 2단원은 뭘 하는 거냐? 원자를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중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중단원입니다. 1번. 정말 원자 한 개를 공부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원자 한 개를 역사적인 순서대로 해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두 번째. 자, 원자 한 개를 완벽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표가 있겠죠. 원자가 여러 개 있는 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외웠는데 어제도 봤는데. 네, 고맙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대단원 2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든 여기를 이놈을 끝낼 거고요. 그다음 내일 무조건 이 2단원 중단원 두 번째를 끝내서 그래서 대단원 2를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풀타임으로 설명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칠 수 있다는 거는 각오하시고 잠을 깰 만한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설명이 길고 이 문제는 쉬운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려워서 잘 졸 수 있으니 잘 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느냐? 다시. 자, 이게 지금 중단원 1단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단원 1단원은 정말 원자 한 개를 공부하는 파트고요. 그 한 개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딱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야 내 얼굴은 원자로 되어 있군. 이 원자는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이 되는군.' 이렇게 보이냐? 자, 우선 원자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원자는 눈에 잘 안 보여요. 워낙 작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순간 옛날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만들어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역사적으로 발전했다 점차. 그래서 이 역사적인 순서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 좀 할게. 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 1800년 초반에 그냥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자체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근원이 되는 놈이 있다. 근원이 되는 놈을 바로 원자라고 하자. 근원이 되는 놈, 그리고 원자라고 하자인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끝내버려요.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189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미안한데 오늘 톰슨 러더퍼드 모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어디부터 들어가느냐? 보어의 수소 모양 들어갑니다. 자, 물리를 한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친근해야겠죠. 다시 말할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을 끝낸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아주 친근해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직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약간 물리 입장과 화학 입장에서 다른 것도 있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물리 1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저는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 보의 수소 모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하지 못합니다. 보시면 이게 진도가 지금 이런 톰슨 이거 다 하는데 우리 중요한 것들 먼저 한다고 그랬죠. 이 과정들을 지금 다 지워지고 다다다 다 지나가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바로 보호의 수소 모형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중요한 연락이 와서 잠깐만 카톡 하나만 보내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가죠. 어유 벌써 뭔가 많이 썼다. 자 우리는 대단원 2 단원을 하죠. 그리고 중단원 1 번. 자 이름이 까먹었다. 자 생략을 좀 하고 그다음 중 이 소단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괜찮지? 갈게. 자 오늘은 뭘 하게 되느냐 바로 이거랍니다. 자 이 3 번은 쓰지 말아 봐 잠깐만. 자 갈게. 1 번, 2 번만 합니다 우선. 잠시만요. 자 빛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지금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점차 진화해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인데 그럼 갑자기 빛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 봅시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데 네 여기 지금 보호 모형 들어갑니다. 자 이분이고요. 이 보호라는 사람은 우선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딱 이때쯤 사람입니다. 자 아주 유명하신 분 지금 가운데 끼어 있죠. 그다음에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아니 뭐 다들 들어봤을 퀴리 부인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혹시 양자역학 좀 관심 있으시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보호라는 사람 여기 있고 파울리라는 사람 들어보게 됩니다. 혹시 물리 쪽에서 많이 듣게 되는 사람 플랑크 상수 아마 물리하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봤죠. 플랑크 상수 이분입니다. 뭐 아주 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 굉장히 많이 여기 디바이 그다음에 IFST 뭐 어디 있냐 여기. 뭐 파울리 유명하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 한 사람, 그 불확실성 원리 얘기한 사람 이분이 있죠. 자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들 이때가 내가 알기로는 이제 1926 년인가 그때 솔베이 회의로 양자역학으로 미친 듯이 싸우던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랑 아인슈타인이 친구였습니다. 대략 이때쯤. 자 근데 네 보라는 사람은 과학계에서 최고의 설명충 그 과학계의 박찬호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 사람이 워낙 자기 이론을 막 엄청나게 강요하고 막 좀 말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아파 가지고 알아 누운 적이 있는데 그 입원까지 해서 알아 누웠는데 옆에서 이제 보호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이 옳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고 그 좀 아인슈타인의 그 양자역학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한마디로 굉장히 그 배척하고 "양자역학은 틀렸다."라고 말한 분이라서 이 둘이 친구긴 친군데 이게 아픈 상태에 가 가지고 그 생각을 해 보자. 그 뭐랄까 병문안을 갔는데 옆에서 자기 이론 맞다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정말 차라리 그냥 "네 말 맞다." 하고 그냥 쉬는 게 낫겠지. 그 정도로 이제 최고의 설명충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데 우선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지금 말하는 내용은 실험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장한 겁니다. 그 실험에 대한 주장을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지금 이 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인데 그래서 주장을 했다 보니까 이 주장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와 세상에 집에 가서 지금 들어온 거야? 야 이거 지금 화면 영상 녹화하고 있어. 애들 못 들어온 애들 많아 가지고. 아무튼 뭐 지금 들으시려면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바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우선 지금 이 보호의 수소 모형, 보호가 수소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게 원자의 모형을 설명하는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얘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빛. 네 글자로 빛을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글자로 빛이 뭘까? 자 미안한데 오늘 설명이 길다 그랬어요? 쉣. 여기 물리원 배운 사람이 많지. 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뭐라고 하느냐? 가시광선이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빛은 전자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할게. 우리가 그 들어봤던 그 전자파라는 거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전자파는 사실 전자기파를 얘기하고 그건 원래는 빛을 얘기합니다. 빛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눈에만 보이는 게 빛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저도 좀 같이 그리겠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좀 그려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잠깐만 미안해. 이거 그리지 말아 봐. 우선 빛은 다시 말하지만 전자기파, 전자파가 된다는 거죠. 이거 녹화하고 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이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빛은 뭡니까? 우리 전기자기라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은 하지 맙시다. 그냥 얘가 뭐냐? 파동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 거야. 빛은 파동이다. 근데 여기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가볼게. 내가 아무 파동이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뭐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럼 이 파동이 보시면 이 위로 올라가는 이 높이가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진폭은 우리한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진폭 무시하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기 위에 꼭대기와 꼭대기 또는 골짜기와 골 이 사이의 거리가 지금 결국 뭐가 되냐면 한 번 왕복 파동이 한 번 왕복할 때 간 거리가 되겠죠. 다시 말할게.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 거리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결국은 이거를 이런 거리 일정하게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까지 간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하는데. 이 물리 들은 친구들은 이게 쉬워야 되고 다른 친구들은 처음 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미안해. 그거는 시간당이야. 1 초당 왕복한 거리고요. 예 이건 지금 초당이 아니라 1 회당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왕복할 때까지 간 거리 이거를 파장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람다라고 하는데 람다는 요렇게 생겼어요. 사람 이 한자를 알고 계신다면 들 입자 있죠? 이거 들 입자.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그리스어입니다. 아이고 넘어갔어. 자 그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얘는 파장은 길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미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생소한 게 있어요. 나노미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왜 가르치느냐? 뭐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뭐가 생뚱맞게 나오냐면은 나노미터랑 딸랑 나오고 말아 버려요. 그러면 이 나노미터를 보자마자 '아 얘는 지금 파장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나노미터가 또 뭔 소린지 모를까 봐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미터가 있죠. 미터를 1000분의 1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혹시 말할 수 있겠어? 미터를 1000분의 1 하면? 많이 보는 건데. 뭔가를 1000분의 1로 하면 뭐가 되니? 미국에서. 아 미안해. 그건 100분의 1 이야. 그쵸. 밀리미터입니다. 우리 미리 많이 쓰죠? 1 리터가 뭐예요? 1000 밀리리터. 한마디로 이게 지금 1000분의 1로 지금 줄였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 또 1000분의 1로 줄이면 뭘까? 아세요 혹시? 근데 이거 짚고 넘기셔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오. 명희야 유라고 아니 명희래. 명준 준이야 이거 뭐라고 하는 거냐? 그 유라고 쓰니? 아니지? 그쵸.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란 말은 바로 원래 그냥 기본에서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다 해서 이건 결국 100분의 1을 해준 거죠. 자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1000분의 1 또 들어가요. 뭘까? 예 이게 나노미터입니다. 자 그만큼 작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빛을 얘기할 거고 다시 말해 빛을 얘기할 거고 빛은 파동인데 그 파동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노미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나노미터가 몇이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10의 9승분의 1 같은 말로 10억 분의 1 미터라는 굉장히 작은 값이긴 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기술이 있어요 충분히. 아무튼 이거는 넘어가고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간단하게 그냥 써 놓고 말자.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겁니다. 이거 잠깐 넘기고 얘는 지금 무시하시고 내가 파동을 두 개를 그릴 거야. 파동을 두 개. 자 두 개를 그려 볼게. 자 하나는 아 그래.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동 그려 볼게요. 아 너무 못 그렸어. 자 어이 어이 자 느낌만 갑시다. 누가 에너지가 세 보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누가 파동이 두 개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세 보여? 예 아래가 세 보이죠? 맞아요. 아래가 세요. 다시 두껍게 그려야겠다. 자 아래에 있는 놈이 에너지가 굉장히 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애가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작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고려할 게 있어. 이 에너지가 작은 놈이랑 에너지가 큰 놈이 있어. 파장이라는 아까 말했던 파장 값은 어떻게 돼요? 누가 더 파장이 길어요? 위에요, 아래에요? 위용. 예. 위의 파장이 훨씬 더 길죠. 난 이거 기호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기호로 람다 값이 더 길어지고 밑에 있는 파장은 감소하게 되죠. 작아지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짧아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미안. 이게 지금 서로 비례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에너지랑 지금 파장이 있으면요. 그럼 그 둘은 뭐 한다는 얘기냐면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저는 유식하게 좀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y는 ax 그래프를 하면 이거는 비례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y는 x분의 a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서로 분모와 분자 쪽 라인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서로 반비례한다고 들었죠. 이거 지금 쓰지 말아 봐. 그냥 보고 넘겨.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반비례한다는 건 x가 올라가면 y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은 y가 올라가면 x는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나왔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x가 점차 숫자가 자 x가 점차 올라가면은 다시 x가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점차 감소하고 있죠. 이거 반비례하는 그래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할 말이 뭐냐? 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비례한다는 표현이고 비례한다는 것을 역수치하면 반비례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형태 많이 나와서 자 이렇게 되셨나요 우선? 아 진동수 할까? 아 진동수. 됐다. 예 진동수는 나중에 하자.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 우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다시 그릴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뭐 당연히 내 설명에서 지금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건 다 빼버리고 있으니까 다 중요합니다 지금. 자 요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빛은 종류가 7가지가 있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중에 한 가지 가시광선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은 에너지를 작은 놈을 갖다 오고요. 왼쪽은 에너지를 큰 놈을 갖다 놉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에너지가 작으면 얘가 파장이 짧아진다 그랬 아니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어요. 얘가 그래서 그 파동 자체가 굉장히 늘어지는 애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다음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커지고 그 말은 파장은 짧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파동 자체가 미친 듯이 많이 떨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빛의 속도는 똑같아 하필. 빛의 속도는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 떨면서 똑같은 속도로 가는 애랑 적게 떨면서 가는 애랑 당연히 에너지 차이가 나겠죠. 우선은 이렇게만 가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밖에 없느냐면은 아까 말했던 중간에 있는 가시광선, 다시 중간쯤에 가시광선. 이거 애들 무슨 가시 찔리는 그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게 뭐 시각할 때 그 눈에 보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시광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도 좀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맞춰 줘야 되는데요. 색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한 이틀 전에 우리 학교에 그 쌍무지개 떴던데 그것 또한 이런 거랑 지금 같은 말이죠. 쌍무지개 떴는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죠. 자, 그러면 그게 왼쪽에 있으면 에너지가 큰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에너지가 작은 걸 좀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파장이 짧은 거죠. 많이 떨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오른쪽인 애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좀 덜 떨고 있다는 거지. 이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렸냐? 뭐 이 정도로 떨고 있다는 얘기죠. 가시광선 안에서. 자,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이 에너지가 크고 빨주노초 파남 보일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반대로 빨간색이 에너지가 제일 작고 빨주노초 파남보해 가지고 보라색이 에너지가 제일 큰 1 번일까요? 2 번일까요? 너네가 맞춰 봐야 돼. 빨간색이 에너지가 커서 정렬의 빨간색이니까 에너지가 클까? 아니면은 보라색이 에너지가 클까? 이런 지금 물리 원하는 친구들 이거 진짜 이런. 봐봐, 1 학년 애들은 전부 다 1 이라고 하고 2 학년 애들이 2 라고 해. 근데 2 학년 애들 전부 다 물리 원을 들었어. 야, 1 학년 애들아 미안한데 2 학년 애들이 지금 물리 원을 들어서 이걸 이미 알아. 미안해. 펜 떨어졌어. 아이고. 예. 2 번입니다. 1 번이 아니라 2 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이 빨간색의 에너지가 사실 제일 작고요. 보라색이 제일 에너지가 큽니다. 볼까요? 자, 왼쪽에 에너지가 큰 거고요. 오른쪽에 에너지가 작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시 확대를 했죠. 오른쪽에 에너지가 작고 왼쪽에 에너지가 큽니다. 보라색이 왼쪽이고요. 보라색이 세고요. 빨간색이 작습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느냐? 자, 빨간색이 한자로 홍 말고요. 요즘 뭐 쇼츠나 릴즈 보면은 갑자기 홍 박사 얘기하던데. 홍 박사님을 아세요? 뭐 이러던데. 아무튼 자, 가보자. 야, 홍 말고 또 뭐 쓰냐? 한자어로 그쵸. 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얘를 다시 돌려보냈을 때 요렇게 돌려보냈을 때 분명 이 부분이 적색이야. 그럼 적색 바깥쪽을 뭐라고 할까? 이걸 적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자, 그다음에 보라색을 한자어로 뭐라고 많이 하니? 이거를 하나밖에 안 쓰지. 자외선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왼쪽이 자야. 그럼 자외선 바깥쪽이 뭐니? 자 바깥쪽이 뭐니? 자외선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왜 자외선이 나왔고 왜 적외선이 나왔는지 이름을 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나 옛날에 화학 공부를 아예 안 했을 때 한마디로 공부 자체가 아직 부족한 학창 시절엔 자외선도 들리고 맨날 적외선도 들리니까 이름이 비슷하잖아. 하필 또 이게 초성이 또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둘 다 자외선 몸에 나쁘다는 얘기는 계속 들려와. 근데 적외선은 몸에 나쁠까 맨날 고민만 했던 거야. 근데 야, 우리가 자외선은 몸에 나쁘지. 가시광선 몸에 나쁘냐? 안 나쁘지 이거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아 적외선이. 이거 적외선 몸에 나쁠까? 절대 안 나빠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게 누구냐면은 자외선 이상인 애들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 있느냐? 자외선 있지. 자외선보다 한 단계 센 애가 누구냐면 X선입니다.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 많이 찍으면 문제되고 엑스레이 찍는 방에는 방사능 표시가 있어요. 야, 감마선 방사능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지금 뭘 만들어냅니다. 이게 누굴 만들어내느냐? 헐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진짜 어벤져스 대사에서 나옵니다. 헐크가 내가 감마선을 맞아서 헐크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헐크가 되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앞에 이렇게 멀뚱멀뚱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헐크가 될 수 있어요. 되고 싶죠? 일본행 티켓을 딱 끊으세요. 아 10월 월달에 어차피 가는구나. 자 그러니까 헐크가 되기 위해선 방사능인 감마선을 막기 위해선 후쿠시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일본을 되게 반대하시는데요? 좌파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완벽한 중립입니다. 완벽한 중립입니다. 미안해. 섹슈얼하게. 김정은 개새끼. 아 맞아. 이거 녹화하고 있지? 야 이거 녹화한 거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래서 할 말은 뭐냐? 자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지금 자외선은 에너지가 셉니다. 그다음 단계로 센 애가 누구냐? 가시광선이 세고요. 아 시간 너무 부족하네. 적외선이 그다음이라는 것은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물리에서 이거 다 외웠지 각각. 그거 지금 안 할게. 넘어가.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그 시작도 못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가시광선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 가시광선을 다 합치면 뭐가 될 것 같니? 혹시? 흰색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흰색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전부 다 합쳐진 상태로 짬뽕 돼 가지고 가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할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에너지를 가지는 이만큼의 파장값을 가지는 빨간색이 있을 거고요. 걔보다 좀 더 왼쪽으로 갈수록 얘가 좀 더 크게 그릴게요. 빨간색이 만약에 이래요. 그럼 좀 더 에너지가 큰 빨간색은 얘가 쪼끔 더 짧은 파장을 가지면서 좀 더 떤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왼쪽에 있는 애는 더 짧게 이런 식으로 떤다는 얘기고 그 왼쪽으로 갈수록 더더욱 짧게 떤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이게 지금 각각 모든 각각이 전부 다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는 이 빛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자 지금 여러분들 내 화면을 보고 있다면 저기 위에 보이세요? 형광등, LED, 백색이죠? 그럼 저기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바로 지금 말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짬뽕 돼서 나오니까 흰색인 건데 걔네들이 각각의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태양도 똑같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오잖아. 그래서 프리즘 갖다 대. 그럼 이 백색 광 안에 아까 말한 대로 빨간색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노란색도 들어 있고 여기 뭐 보라색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의 에너지가 제일 작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막 요렇게 되게 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럼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랄까 노란색을 갖고 왔어요. 아니 노란색 없나? 초록색을 좀 대신할게. 초록색은 좀 더 에너지가 세니까 이렇게 짧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파란색을 보라색으로 대신할게요. 그럼 얘는 더 짧게 막 많이 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파란색은 많이 떨면 많이 떨수록 많이 굴절돼요, 얘가. 자, 반대로 지금 빨간색인 놈은요. 많이 출렁거리지 못하니까 애가 굴절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굴절 차이 때문에 퓨리즘을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생겨난 빨주노 초파남보. 이거 보일지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굴절 차이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무지개 색깔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무지개 왜 떴냐? 엊그저께 무지개 왜 떴냐면은 물방울이 이러한 지금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굴절을 해서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무지개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자 아무튼 얘네들이 각각 서로 다른 그 파장값을 가지는 이런 빛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백열전구도 지금 약간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다 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 재밌다. 빛이라는 게 참 재밌구나. 빛을 알아야지 뭔가 양자역학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반대로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솔베이위 하면서 그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 엄청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같이 큰 애들이 빛이 나오면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반대로 가서 가장 원자 번호가 작은 수소한테 얘가 스스로 빛을 내게끔 했을 때
그럼 얘는 이 연속적인 스펙트럼 자체가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 이 상태가 되게 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다. 이게 되게 연하게 나오던가 어떤 뭔가 신기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소를 가지고 빛을 스스로 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지금은 설명 못 하는데 좀 이따 설명할 수 있어요. 얘가 수소한테 전기 에너지를 때려 가지고 얘가 스스로 빛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프리즘 갖다 걸었어. 그랬더니 웬걸 얘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딴 식으로 개 비속 아니야? 엉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생 엉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여기 색깔 하나, 둘, 셋, 네 개 말고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와 돌아버립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버립니다. 이게 해석이 하나도 안 돼. 뭐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실험 장치도 없으니까 무작정 이게 왜 나왔는지를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걸 누가 설명하느냐? 아까 말했던 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 우선 이거부터 얘기할게. 보의 수소 스펙트럼 다시 말하지만 빨간색 하나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없네. 민트색으로 대신할게요. 그다음에 파란색 없나? 파란색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 이렇게 해서 선 4 개만 만들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하다가 여기에 포인트인 겁니다. 어이 쏘리. 이거 지워야겠다. 됐어요? 애들 기절 안 했지? 괜찮지? 살아있지? 죽지 않았지? 살아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가죠. 그럼 우선 얘를 궁금증이라고 생각하고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한 이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가시죠. 자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그림을 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그리시면 좋고요. 아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그리게 될 겁니다.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버리시면 여러분 대단원, 이단원이 통으로 날아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가도 돼요? 그림 그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자 혹시 기다려 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안 그리고 있었나요? 안 그리고 있으면 그냥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면 좋긴 해. 근데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그려야 돼. 아마도 우리 2학기 됐을 땐 그려야 돼요. 자 갈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이에요. 바로 수소라는 얘기죠. 보호는 수소 가지고만 설명합니다. 자 수소 원자번호 1번이죠. 전자 몇 개 있어요? 이걸로 파악해. 애들 지금 살아있는지. 한 개 있죠. 전자. 그 한 개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껍질에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나머지 비어있는 껍질을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껍질 모형 바로 모형입니다. 모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럴 것이다라는 그냥 약속이고 정의였어요. 그 당시에. 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주장입니다. 자 이게 모양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껍질이 있겠죠? 쏘리 너무 두꺼워. 자 1번 껍질 n이 1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1번 껍질은 n이 1이라고 얘기를 해요. 2번 껍질은 n을 표현합니다. n을 왜 쓰는지는 지금은 설명 못합니다. n은 2, n3, N4가 바로 이게 지금 껍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말을 하겠습니다. 바로 주양자 수가 되겠습니다. 주양자 수? 주인공입니다. 양자의 숫자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공부하고 계시냐?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는 양자역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껍질은 양자역학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그냥 모형이 아니라요.
눈에 안 보이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름을 보면서 기름 한 통이 있어요. 기름을 이쁘게 그리고 싶다. 기름. 네. 기름 한 통을 보면서 야, 기름. 엄청난 불을 만들어내잖아요, 얘네들이. 많은 불을 만들어내는데 야, 기름 여기 이렇게 담겨 있어. 와, 너 참 에너지가 많아 보인다. 야, 기름 진짜 저기 있는 기름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내가 느껴져. 와, 엄청난 포스가 느껴져. 야, 무슨 이게 만화냐? 무슨 너의 기가 느껴져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니지. 기름을 보면서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알지만 만들어지는 건 알지만 그걸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화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가 높다, 낮다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걸 연결시켰죠. 1번 껍질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주양자수 1 번. 1번 껍질이란 뜻이죠. 2번 껍질의 에너지, 3번 껍질의 에너지, 4 번, 5 번, 6번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네, NO까지는 쓰자. 무한대까지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에너지 준위가 왜 점차 줄어드느냐?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점차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양자역학적으로 2분 예 2n분의 h 바에 x에 대한 미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파동함수 미분 두 번을 해서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와 그다음에 미안해. 여기다 써야 돼. 에너지 계산했을 때 여기 있는 수소에 대한 파동함수 값 넣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연산자 계산을 하고 여기에는 그 연산자 계산을 하면은 거기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 에너지 그 수소의 에너지 준입니다. 예, 물리하신 분들은 많이 봤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닉 볼트 봤었죠? 자,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증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거 이해 못 하십니까? 실망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니. 실망입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간격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외우는 수밖에 없지요. 아니, 어떻게 저 양자역학을 계산을 못 해? 미분 두 번을 못 해? 실망입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까부니? 생각해 보니까. 예, 텐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에너지 준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죠.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에너지라는 거, 그 에너지가 뭔지 아무래도 명지쌤 야 물어보자 잠깐만. 그 물리 원 들은 2 학년 친구들 이 에너지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니? 명지쌤한테서 들었지 지금? 미안해.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라이언 파생결 얘기하고 하려는 게 아니야. 에너지의 종류가 뭐냐 이거야. 사람 이름 말고요. 빛의 종류들 모아 놓은 거 말고 그런 거 설명하셨는지 궁금해서. 안 하신 것 같네. 네. 그냥 넘어가죠. 이게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안 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솔직히 내가 오바해서 설명하는 거라. 갈게요. 자, 미안하지만 오늘 8 시까지는 좀 풀타임으로 갑니다. 자, 가자. 자, 모형은 모형이고요. 에너지로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얘 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1, 2, 3, 4, 5, 6, 7, 8 중에. 수소입니다. 수소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는. 1 번에 있죠. 자, 전자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바닥 상태, 진짜 맨 바닥, 맨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얘가 그냥 가만히 맨날 바닥에만 있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얘가 이만큼 간격에 이 간격만큼을 계산해서 나온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다기보단 만약에 이만큼 간격을 가지는 어떤 빛이 있다고 친다면 걔가 그만큼 이 높이만큼의 에너지인 거지. 이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있다고 친다면 그 빛 에너지가 딱 이 전자에 때려 맞고 이게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잠재적인 능력치가 올라가 버린 거죠. 약간 게임을 했을 때 능력치가 갑자기 상승했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뭔가 약 빨았는데 약 빨았더니 전자가 그걸 흡수해서 위로 전자가 올라가 버렸고 얘는 에너지가 많아진 상태. 다시 말할게요. 들뜬 상태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들뜬 상태는 당연히 위에가 에너지가 높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들뜬 상태는 높은 거고요. 그 옛날에는 이거를 이게 영어로 exciting이라고 해 가지고 excite 됐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흥분 상태라고 했어. 이게 교육적으로 좀 안 맞나 봐, 흥분 상태가. 왜 이게 흥분한다는 게 이게 교육적으로 안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뜬 상태로 명칭은 바뀌었고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불안한 상태가 얘기됩니다. 자, 비유 좀 하겠습니다, 비유. 제가 똥이 마렵습니다. 불안합니까? 안정합니까? 똥이 마려우면 불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안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게 되니? 아니 똥이 마르면 내가 뭘 하니? 자발적으로 똥을 싸러 가려고 하지. 본능이죠. 그래서 똥을 쌌어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안정해집니다. 불안했던 전자는요. 자발적으로 안정한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자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만큼의 에너지 간격이 갑자기 많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작아졌어. 그럼 그 남아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남았으면 그 남은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든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에너지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가 결국 이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나간다는 얘기인 거지. 되셨슈? 이거를 방출 에너지 방출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들어간 놈이랑 나간 놈의 에너지 값은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간격이 똑같다 보니까 중간에 손실도 없다면은 이 간격이 같으니까 들어간 놈이나 나간 놈이나 같게 됩니다. 되셨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바닥에 이거 잠깐 지울게. 얘가 잠깐 지울게. 요렇게 올라갔어. 1 번에 있던 애가 4 번까지 올라갔어요. 껍질 보시면 4 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전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파장을 그려 볼게. 파장이 얘가 요런 애가 들어와야 될까? 아니면은 요런 애가 들어와야 될까? 1 번, 2 번, 3번 중에 누가 들어와야 될 것 같니? 지금 여기 1 번에서 4 번까지 올라간 애가. 자 여기 지금 1 번에서 4 번까지 간 애는 더 많이 에너지를 갖게 됐죠. 에너지가 높아진 겁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 말은즉슨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에너지를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1 번과 3번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센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3 번이 에너지가 세다는 거 알고 있지? 3 번이 에너지가 센 거예요. 파장이 짧고 많이 떨고 있잖아요. 빛의 속도는 똑같고 가고 있는 속도는 똑같은데 누가 많이 출렁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 번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1번 짜줘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4 번에서 1 번으로 떨어진 애는 그 3 번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애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바닥 상태가 안정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들뜬 상태가 불안하면서 그 사이의 관계들을 설명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지울게. 자 오늘 여기 있는 소단원이 다 끝나야 되는데 좀 말이 안 될 것 같긴 이거 좀 불안한데. 들뜬 상태군요.
자 돌아가서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이 그림인데요. 여기에 수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이 수소가 많은 애들이 지금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지금 전자가 있는 거야 하나가. 전자 있는데 여기다 이거 왜 꺼져. 얘가 지금 전기 에너지를 빵 때렸어. 다시. 전기 에너지를 미친 듯이 빵 때리면은 결국 얘가 뭘 하게 되느냐 이 전자들이 빛 에너지 말고 전기 에너지도 흡수를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위로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기 에너지가 다 각각 다르다 보니까 원자들은 많고 수소 원자는 굉장히 많고 각각이 다 어디선가 위쪽으로 이렇게 다 위에 들떠 있을 거란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들떠 있는 애들이 그냥 들떠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니? 아니지. 들떠 있으면 애들이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들떠버린 애들은 자발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죠. 근데 흡수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빛들을 다 내뿜었을 거야. 다양하게 다. 자 이랬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까 말했던 도현이가 말했던 라이먼 발먼 파생 계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결국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는 것들 중에서 묶어 놓은 것뿐인 겁니다.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 이 그림을 보고 기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별거 아닌 뜻인데 이게 너무 막 화살표도 많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알지도 못하겠고 막 아주 그냥 돌아버릴 뻔했는데 뜻을 알고 나니까 되게 허무한 거야.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설명할게. 가 보자. 자 엄청 위에 전자가 들떴습니다. 전기 에너지 때려 맞고 그럼 애들이 알아서 내려온다 그랬죠?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1 번으로 도착하는 애들이 있겠죠. 자 1 번으로 도착하려면은 2 번에서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지겠죠? 요렇게 그다음에 3 번에서 1 번, 4 번에서 1 번, 5 번에서 1번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서 각각 뭐 빛을 내뿜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수소가 스스로 빛을 내뿜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스스로 빛을 내뿜는 원리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묶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선 얘부터 설명을 좀 하자. 이렇게 1 번으로 묶어 놓은 애들을 과학자 한 명이 "이걸 이렇게 묶어 놨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 번으로 떨어진 애들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자 이름을 좀 지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나름 간격이 되게 넓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빛이 있었을 거 아니야 떨어지니까. 바깥으로 방출할 거 아니에요? 자 알고 있는 친구들 미리 말 좀 하자. 라이먼 계열 무슨 빛 나오니 종류가? 라이먼 계열 빛의 종류가 뭐니? 자외선이죠.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의 간격이 하필 자외선이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에 나쁘다는 자외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이번에는 밑으로 떨어져서 방출은 하는데 전기 에너지가 높아 이 위에 있던 애가 떨어지면 방출을 하는데 문제는 2 번으로 도착하는 애들이야. 그놈은 무조건 떨어져서 도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3 번에서 2 번, 4 번에서 2 번, 5 번에서 2 번, 6 번에서 2번 이렇게 떨어지겠죠. 무조건 2 번으로 도착한 애들을 그냥 묶어 놨을 뿐인 거야. 단순히. 그랬더니 이거는 발머라는 사람이 나는 이거 맨날 볼 때마다 대머리가 생각나는데 발모 이게 머리카락 발모가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대머리가 생각나니까 외우기가 쉬워지더라고. 발모 계열이라는 걸 만들어 내고요. 별건 아니고. 근데 이거 하필 나오는 빛이 뭐냐면 이걸 유추를 할 수가 있어. 자외선보다 얘가 간격이 좁지. 다시 말할게. 자외선이야. 이게 간격이 뭐가 됐든 간에 이만큼은 다 자외선이 나와. 근데 얘는 간격이 좁지 않아? 한 단계 그럼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한 단계 낮은 애가 누구였니? 가시광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손가락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여기만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 간격이랑 여기 부분 간격 지금 누가 더 간격이 커요? 밑에 있는 이 라이먼 계열이 훨씬 더 간격이 크니까 떨어지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더 셀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자외선이 나왔는데 마침 그게 나왔는데 그다음 건 에너지가 한 단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떨어지는 애도 있겠죠. 무조건 떨어지는 것만 보는 겁니다. 4 에서 3, 5 에서 3, 6 에서 3, 7 에서 3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있었을 거야 전자들 중에. 그럼 얘는 간격이 더 좁지? 바로 가자. 얘 지금 그럼 나오는 빛이 뭘까? 가시광선보다 한 단계 적은 애.
가시광선보다 에너지 한 단계 적은 애 누구였니? 땡큐. 자 적외선이죠. 이거는 사람 이름으로 파생계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되셨나요? 자 미안합니다. 8 시까지 쭉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걸로 와야 돼. 이걸로 멘붕에 빠졌다 그랬지. 거기 있는 모든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아인슈타인 포함해서 모두가 다 멘붕에 빠졌는데 그때 보호가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내 눈에 보여. 내 눈에 보인다는 게 뭔 뜻이니 이게. 다시. 얘가 찍혔는데 스펙트럼에 이놈이 찍혔는데 빨, 초, 파, 보라색으로 해 가지고 내 눈에 보여요. 그럼 얘네들이 누구니 지금. 수소로 해서 찍었는데 수소 스펙트럼 가져와서 요렇게 해서 지금 찍어 봤는데 이건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갑자기 빨, 초, 파, 보라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결국 뭘 의미하느냐 가시광선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찍힌 거냐면 보호가 지금 이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진짜 실제로 맞아떨어져서 더 소름 돋는 거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 바로 요놈이었단 얘기예요 지금. 이놈이 찍혔다는 거죠. 라이먼 한마디로 자외선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필. 자 그다음에 파생 계열은 내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러니까 발모 계열이 되는 건데 나 발모 발모인데 발모라고 써 놨네.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좀 퀴즈. 왼쪽 1, 2, 3, 4가 있어. 누가 에너지가 제일 작을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빛이 있겠죠. 누가 에너지가 제일 작을까? 간격이 좁죠. 그러니까 1 번이 에너지가 제일 적게 나오겠지. 그럼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중에서 얘가 지금 우선 뭘 뜻할까? 그쵸. 얘가 파장 넘어갔어. 얘가 파장이고요. 파장은 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떨면서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 그 사이 거리가 이 4개 중에 가장 길어. 이거 아까 말했던 거죠. 에너지 가장 낮으면 파장은 파장은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가장 늘어지는 애고 왼쪽으로 갈수록 많이 떤다는 얘기야. 보시면 숫자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작은 놈이 지금 빨간색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발목계 중에 에너지 가장 작은 애 이 1 번이 3 번에서 2 번으로 내려가는 이 1 번이 이거 왜 꺼져 얘. 3번 주양자 껍질 3 번에서 2 번으로 떨어진 이놈이 바로 빨간색.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얘. 얘. 그다음 얘. 그다음 얘. 해 가지고 얘 왜 계속 꺼지는 거야? 다시. 얘가 빨간색, 얘가 초록색, 요놈이 파란색, 요놈이 보라색이라 이거예요. 땡큐. 자 그래서 얘는 4 번에서 2번 가는 애, 5 번에서 2번 가는 애, 6 번에서 2번 가는 애라는 걸 이제 완벽하게 해석해 냈고 보호가 이걸 맞췄다는 얘기인 거죠. 됐을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안 잡히면은 오비탈을 설명 못 해요. 너네 물리는 지금 이거를 배웠지만 이걸 모르시면 우리 화학에서 해야 되는 오비탈을 현대 모형을 하나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뭔 소리인지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고 정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파트가 돼 버려요. 이거를 설명을 보호의 수소 모형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넘어간다. 그림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이런 애들은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 얘네들이 자외선 나오는 거. 자 이게 옛날 수능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보호의 수소 모형도 화학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죠. 보호의 수소 모형은 화학에서는 이제 안 나옵니다. 물리에서만 나오고요. 자, 미안한데 좀 끝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8시 넘어갈 것 같아요. 힘들어도 좀만 참아 줘. 부탁해. 야 지금 자습 안 하지 아무도. 지금 자습하시는 분 없지? 이게 지금 외박이니까. 예, 넘어갈게요. 그럼 8시 20 분에 안 쉬어도 되지. 그럼 미리 좀 쉬어도 되는 거죠. 자, 뭐 남았냐면 에너지 계산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그리나 시간 때우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하자. 잠시만.
아 복사 붙여 넣기 너무 편해. 자 이게 물리를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아는 거라서 지금 복 예 중복되는 건데요. 화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좀 가 볼게. 자 이제 정말 에너지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한 단계 에너지 난이도가 낮아요. 다시 말할게요. 물리 1보다 한 단계 난이도가 낮습니다. 가 볼게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이 가지는 그 에너지 값을 껍질에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얘네들이 가지는 그 에너지 값을 직접 계산을 할 겁니다. 가 보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공식이 있습니다. 물리 버전부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물리 버전에서 자 우선 에너지고요. 어떤 거냐 이게 지금 N이 뭐냐면 껍질을 의미했죠. 다시 말하지만 그 껍질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걔가 마이너스 껍질 숫자의 제곱, 껍질 숫자 주양자 수라고 하죠. 껍질 숫자의 제곱 그다음에 13.6 일렉트로닉 볼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물리 버전이고 우리는 화학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단위가 원래 뭐였니 중학교 때? 일렉트로닉 볼트가 아니었지. 뭐였어? 기억나?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이기도 한데. 힘의 단위 말고. 와우. 와우. 줄입니다. 에너지 단위는 줄이라서 줄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1312 정확히 말하면 킬로줄, 킬로그램, 킬로미터 뭐 할 때 그 킬로줄 퍼 몰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결국 그냥 줄로 맞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나머지는 유식한 척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고 넘어가. 몰 또 나왔죠, 몰. 아무튼 똑같은 말이에요. 얘나 n제곱분의 13.6이나 같은 말인데 단위만 바꾼 것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화학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아이고 예. 자 얘가 뭘 뜻하냐면 다시 말하지만 껍질의 에너지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1번 껍질이죠. 다시 1번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1번 껍질. 그럼 얘는 마이너스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n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의 제곱이 들어가죠. n이 1이니까. 그다음에 1312는 상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번만 할게. 2번 껍질의 에너지 얘기죠. 마이너스 n 제곱이니까 얘가 2의 제곱분의 1312가 됩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3번 껍질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12. 그다음에 에너지 4번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312입니다. 이제 이거를 다 계산해 놓은 걸 써 놓겠습니다. 마지막 에너지 무한대 껍질 거 신경 써 보셔야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312입니다. 극한 아직 안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밑에가 무한대야. 분모가 미친 듯이 큰데 위에가 그냥 1이야. 거의 뭐에 근사할 수 있을까? 누가 알고 있네요. 예. 0에 근사를 합니다. 에너지가 0이란 뜻입니다. 자, 물리에서 안 배운 거 설명하겠습니다. 물리에서 안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종류를 이걸 나한테 배웠나? 기억난다. 지금 2학년 애들은요. 통합과학 할 때 2학기 때 나한테 배웠어. 에너지의 종류를 외우라고 시켰죠. 뭐라고 했냐면 아는 거 다 불러봐 너네 그냥. 한 7개인가 8개 나오지 않았어? 에너지의 종류가 있었어. 뭐였는지 다 말해봐. 열, 운동, 전기. 자, 운동이랑 이제 위치 묶을게. 역학. 전기.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좋아요. 핵.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예, 소리 에너지. 이게 빠졌지? 지금 정말 중요한 거. 그쵸? 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파동으로 묶겠습니다. 깜짝이야. 천정이 뭐예요? 아, 맞다. 중요한 것도 뺐네. 화학 에너지도 뺐지? 자, 이런 게 에너지의 종류인데 에너지의 종류가 그렇게 아주 많진 않죠. 이게 다야.
우리가 나도 여기 이상으로 뭘 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를 너네가 찾아야 돼. 중요해요. 이거 대단원 3단원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망가지면은 화학 공부가 잘 안 돼요. 이 에너지의 종류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 땡, 땡, 둘 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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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어이없죠. 지금 화학 공부를 하는데 이게 화학 에너지가 아니야. 네, 이제 거의 다 했어. 열 빠졌고 전기 빠졌고 핵 빠졌고 빛 빠졌고 화학 빠졌어. 운동 빠졌어. 소리 빠졌어. 야, 이 대박이다. 어처구니 없죠. 위치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예요. 돌겠죠. 야, 너네 물리 원 한 애들 있으니까 말해봐. 포텐셜 에너지 두 종류 뭐가 있니? 탄성 있고 중력 있지. 야, 중력은 중력장 안에서 얘기해야 돼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MGH 있지. 탄성. 이것 또한 얘는 스프링이 무조건 있어 가지고 얘가 2분의 1 kx 제곱 있어야 되지. 잘 생각해 보자. 야, 수소 원자 하나가 미친 듯이 가벼운데 얘가 질량의 영향을 받겠니? 아니 중력의 영향을 받을까? 이거 안 받지.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가 지금 스프링이야. 탄성이 있어서 왔다 갔다 막 진동을 해 얘가. 진동 얘기가 나오는 파트인가요? 이것도 아니지. 위치겠지. 위치 에너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화학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뭘 얘기하느냐? 화학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바로 이거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력이라고 하면 좀 위험한 말이고요. 이건 결합의 개념이 될 거. 결합을 했냐 안 했냐 얘기고 얘는 분리가 됐냐는 얘기에 좀 더 가깝긴 한데요.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인력이냐 반발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새로운 걸 배웠어요, 너는 지금. 근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왜냐면은 이거 지금 모르시고 대학교 가면 얘가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고 계속 위치 에너지 나올 거거든. 아, 잠깐 봐봐. 아, 그냥 여기서 아예 됐다. 나중에 해야겠다. 지금 못한다. 아무튼 자, 너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인력이 마이너스일까? 반발력이 마이너스일까? 누가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거든. 부호에 마이너스가 있거든. 땡큐. 많이들 참여해 줬는데. 마이너스는 어디 있을까? 자, 마이너스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나만 신났지 이거. 왼쪽 이거. 나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좋니? 나 혼자. 자, 인력은 마이너스입니다. 반발력이 플러스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3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뭐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필요해. 가운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할 말. 얘 지금 다 마이너스지. 전체 범위가 무한대 빼고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야. 그럼 이게 왜 인력이니? 왜 인력일까? 정답. 여기 전자지. 전자가 가지는 껍질의 에너지지. 전자는 마이너스죠. 근데 아래 누가 있어? 핵이 있지. 야, 당연하겠지만 1번 껍질이랑 핵이랑 가까울수록 세게 인력이 작용하겠지. 지금 봐봐요. 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310에 1로 나눈 건 의미가 없지. 얘 1310이야. 마이너스 1310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311을 4토막을 해냈어. 인력이 셀까 작을까? 마이너스 값 하면 돼.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약하지 지금. 그러니까 인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핵과 전자세가 멀어졌잖아. 핵과 전자세가 더 멀어졌고 더 멀어지고 계속 더 멀어져요. 자, 그러다가 무한대를 왜 썼겠냐? 얘 지금 0이야. 뭔 뜻이냐 이거? 인력이 없다 이거지. 그럼 전자가 1로 가면 뭐 했단 얘기예요? 수소가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소가 완전히 전자가 이탈되어 나가버린 상태. 그래서 H 플러스랑 전자가 자유전자 돼버린 이 상태. 그래서 이거를 이온화되었다는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전자가 껍질 무한대로 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너는 여기서 지금 그것까지 해야 되지. 간격 사이의 에너지도 계산해야 되죠. 무작정 계산하지 마시고 각각의 의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슈? 애들 충격 먹었나? 자, 보호의 수소 모형은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셨다가 오비탈로 넘어가는데 오비탈 골치 아프네 진짜. 자, 우선 10분 쉬자. 20분에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